안녕하세요. 2주 만에 찾아뵙네요. 스포츠구루에서 월요일마다 찍는 뻔뻔야구 사시사와 진행을 맡게 된 스포츠구루 에디터 권호탁. 원석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2주 만에 방송을 찍는데요. 네. 석연 씨는 설 때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설 때 저는 농구 판타지 리그 하면서 야구 판타지 리그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이 먹으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설도. 혹시 조카들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용돈 주셨나요? 저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은 좀 줄 시간이 안 돼서. 예, 제가 나이 먹었다고 했는데 아직 나이 별로 안 먹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비슷하네요, 저랑. 예. 네, 오늘 방송 포스트에 적혀 있다시피 박병호 선수의 미래랑 2017년 KBO 리그 순위 예측을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재밌더라고요. 준비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막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야구 개막이. 야구 개막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예, 한 달 후면 시범 경기가 예, 개막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슬 이제 야구 어떻게 하는 거였지? 까먹을 때쯤만 할 때 딱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작년 이 친구들 딱 이름도 보면서 재밌으니까 아주 오늘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알아보시기 전에 가능하면 내용을 짧은 거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 하나 받고 오겠습니다. 예. 김병현 선수 독립리그 가는 건가요? 하셨는데 일단 김병현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예. 방출이 지금 됐는데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하셨던 하나에서도 일 없다고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감독님은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프런트에서 막았죠. 정확히 말하면. 그랬는데 저는 김병현 선수 소식통에 의하면 김병현 선수가 지금 고향에서 라면집을 차렸다. 라면 프랜차이즈였나? 차렸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스시집도 운영했었고 예. 이제 고향에서 라면집 운영하면 요식업으로 이제 아예 접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부를 팀은 없고 야구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김병현 선수 성격에 독립리그까지 할까요? 그거를? 그냥 더 취직이 전에 은퇴하는 것도 나을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건 아직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병현 선수는 이 정도 라면집 사장님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방출된 선수 한 명 또 있죠. 지난주에. 이게 좀 방출이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 한데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의 박병호 선수죠. 박병호 선수가 40일 로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번역이 애매하긴 한데 지명할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지명할당에 대해 석연 씨께서 좀 현재 박병호 선수의 상황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네. 박병호 선수가 Designated for Assignment, 메이저리그 전문용어로 DFA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명할당이라고 합니다. 지명할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Designate가 지명이라는 뜻이고 Assignment가 할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명할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자들이 옛날부터 번역을 해왔는데 사실 이게 아주 근본이 없는 말입니다. 근본이 없는 말로 좀 약간 지양해야 될 표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명할당, 그러니까 선수를 계약을 뭐라 그래야 되죠? 양도를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방출도 아니고 방출을 대기시키는 거잖아요. 선수의 계약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게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했어도 지명할당이 아니고 할당 지명이 맞는 말이에요. 좀 바뀐 거네요. 그리고 그래서 요새 올해부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자들끼리 바꾸자고 해가지고 약간 합의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말이 최근에 포털 같은데 기사를 보시면은 지명할당이라는 말 대신에 방출되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도? 요새 보면 젊은 기자들이나 젊은 매체에서는 이런 지명할당이라는 표현을 좀 지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방출되기라는 말이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출되기라는 것도 조금 이거를 다 표현하기는 좀 틀린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번역은 계약 양도 공시 아니면 계약 이관 공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를 방출시킨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선수의 계약을 다른 팀에게 양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DFA가. 근데 이게 타 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 팀이랑 마이너리그 팀이랑 별개잖아요. 마이너 팀으로 넘기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계약 양도 공시 및 계약 이관 공시라는 말도 조금 이게 어감이 이상한 게 공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그 공공기관에 의해 공공기관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에 의해 권리의 변동을 알리는 행위가 공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DFA를 일단 알리는 주체가 구단이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은 아니고 예, 협회 사무국이나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구단이 공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조금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것은 이 DFA의 정확한 번역은 계약 양도 대기 뭐 계약 이 정도 계약 양도 대기 정도가 뭐 적절치 않나 싶은데 그러면 예. 박병호 선수의 계약 내용을 다른 팀에 넘기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의미는 그거죠. 박병호가 방출이나 이런 걸 당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럼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는 로스터가 두 가지가 있죠. 25인 로스터랑 40인 로스터. 그러니까 25인 로스터가 1군, 정확히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1군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스터가 25인 로스터고 여기에서 또 조금 영역을 넓혀서 40인 로스터에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메이저리그 선수예요. 메이저리그 선수인데 이 40번째 선수에도 들지 못하는 선수는 이 미네소타 팀이 선수가 아닌 거죠. 마이너 리거죠. 예, 마이너리건데 미네소타가 이 박병호 선수에 대한 계약을 그 권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40인에 넣는 걸 포기를 했어요. 박병호는 40번째 못 든다. 41번째 선수다. 라고 자 저기 보시는 뭐 투수 벨라일이라는 불펜 투수를 넣기를 위해 저기 DFA를 공시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박병호가 그래서 그럼 박병호가 한국 오는 거냐 아니면 방출되는 거냐 이적하는 거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 첫 번째 A. 타팀 이적이에요. 박병호가 지금 웨이버 공시를 했죠. 미네소타가 박병호 우리는 이거 박병호 41번째 선수를 내놓겠다. 해가지고 박병호 선수를 내놨습니다. 물가에 내놨는데 이 남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타팀 선수가 클레임을 걸 경우 내가 박병호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할 경우 이 남은 그 다른 팀 선수 다른 팀이 박병호에 대한 계약 조건 남은 계약 있죠. 이미 4년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3년은 연봉이 얼마 정도였죠? 8.75밀? 예, 그 정도 되죠.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이게? 한 우리 돈으로 거의 한 90억 정도. 예, 100억 100억?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뭐 다저스가 가져가면 텍사스나 다저스가 그 박병호를 클레임을 걸면은 그대로 박병호 선수의 그런 연봉을 지급해 주는 거죠. 대신. 그런데 이 예. A 안에 대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100억 정도라는 돈은 사실 메이저리그 운영하는 구단 정도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되는 거는 앞으로 남은 계약 기간이 문제라고 봐요. 예, 3년이나 되죠, 이제. 예,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오히려 1년이나 2년으로 해가지고 70억, 80억 정도로 했으면은 그걸 볼 만한 구단이 있는데 3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조금 부담스럽죠.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언제까지나 그 돈보다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25인, 40인. 예.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이미 지난해에 한번 마이너리그를 내려간 적 있죠. 예, 예. 중반에 내려갔죠. 그래서 총 메이저리그 선수에게는 마이너리그에 내려보낼 수 있는 구단이 내려보낼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3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벌써 한 번을 사용을 했죠. 그리고 2번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팀에서 이 마이너리그 옵션이 2번밖에 남지 않은 박병호를 3년 동안 데리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메이저리그가 트렌드가 한창 그거잖아요. 홈런. 뭐 어떻게든 홈런만 치려고 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 저기 내셔널리그 홈런왕이었던 예, 크리스 카터 선수. 예, 크리스 카터가 올 시즌 방출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게 홈런왕의 연봉이 800만 달러면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선수가 방출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방출이 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 친구. 일본 썰이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거포들이 조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그 눈야구가 안 되는 거포를 매우 혐오하는 현상이 생겨났죠. 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홈런의 시대였는데
지금 이제 또 세이버 매트릭스 같은 그런 약간 그런 좀 부수적인 기록들이나 그런 게 발달을 하면서 스탯이 발달을 하면서 생산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박병호 선수랑 비슷한 크리스 카터나 뭐 호세 바티스타 이런 뭐 아니면 도 그런 홈런 아니면 삼진류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카터나 이런 친구들이 먼저 행선지를 정하기 전까지는 박병호 선수도 행선 팀을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예, 아무래도 1루나 지타 옵션 같은 경우는 좀 네. 대부분 팀들이 마이너리그에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팀을 옮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두 번째 B 마이너리그 행위라고 봅니다. 예, 이 웨이버 미네소타가 물가에 내놨잖아요, 박병호를 열흘 동안 물가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흘 안에 아무도 클레임 아무 팀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박병호는 미네소타의 산하 트리플 A 저기 마이너리그로 가게 됩니다. 예, 그 친구 제 친구가 그 마이너리그 가가지고 근데 마이너리그에 가더라도 저기 A와 마찬가지로 연봉 등이나 뭐 계약 기간 3년에 저기 100억 정도에 되는 연봉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다시 재승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궁금해 하시는데 네. 지금 미네소타의 그 1루 지타 옵션을 고려했을 때 재승격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거는 사실 박병호 선수한테 달린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미네소타의 사정에 대해 달린 게 아니라 박병호 선수한테 달린 거라고 봐요. 박병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홈런 펑펑 치면서 뭐 OPS 1이 아니고 18. 예, 18 정도 넘어가면은 누가 뭐 마우어나 이런 애들이 바르가스나 이런 친구들이 못하든 잘하든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올려놔가지고 우타 빅벤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는 대타 옵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예, 아무래도 예. 굳이 1루나 지타 옵션이 아니더라도 좀 외야 코너웨에 있는 선수들 보면 뭐 막스 케플러나 네네. 뭐 로비 그로스만 뭐 케니스 바르가스 이런 선수를 보면 다 대체로 고만고만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충분히 재승격을 노릴 수 있고 박병호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일단 B 안을 선택하더라도 남은 3년 동안 수많은 또 시나리오가 생겨날 수 있다는 아,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C랑 D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네. C랑 D는 구단이 박병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구단이 난 얘 못 쓰겠다. 그래서 남은 연봉이랑 이런 거는 그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만약 다른 팀에 입단하더라도 네. 그 미네소타에서 받는 연봉만큼 부족하면 네. 그만큼 또 미네소타가 채워줘야 한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구단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말로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번에 다저스랑 칼 크로포드 아 CC 칼 크로포드가 다저스한테 방출을 당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연봉 다 줬죠. 아직도 칼 크로포드는 돈 몇백억씩 받고 있습니다. 다저스한테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득이네요. 네 개이득 받죠. 예. 박병호 선수도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구단에서는 절대 안 하겠죠. 대신에 구단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마이너리그에 그냥 박아두고 파팅 가면 가는 거고 마이너리그에 박아두고 쓰겠죠. 보면서 예, 아무래도 네. 구단에서 그냥 박병호에 대한 연봉만 남은 게 아니라 네. 그 포스팅 비용이 있죠. 네 포스팅 비가 꽤 비쌌습니다. 120밀 정도. 예. 그래가지고 한 한국 돈으로 150억 정도? 예, 그 정도 되죠. 예, 12밀 정도 되는데 12밀. 그렇죠. 그게 박병호를 방출시키면 그걸 다 매몰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 연평균 한 300만 달러 정도 타자면 네. 그냥 안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포스팅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D. 박병호 선수가 예.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FA가 되는 그게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직접 모든 계약과 연봉을 포기하고 FA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신에 기존의 계약은 다 없어집니다. 이거를 또 예를 들자면은 볼티모어랑 윤성민 선수. 이거가 C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C는 구단이 선수한테 두 손을 들고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방출을 시키는 거고 구단이 일방적으로 방출을 시키는 거고 D는 선수랑 구단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FM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선수와 상호 해지하느냐 아니면 네. 그냥 방출하느냐 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성민이랑 조금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윤성민은 FA로 건너간 거고 박병호는 또 포스팅으로 간 거거든요. 넥센 다시 가야겠네요. 한국에 와도 FA가 돼서 한국에 와도 넥센밖에 못 가요. 그것도 FA 권리가 아니어가지고 연봉을 또 많이 못 받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가능성이 열리는 건 일본행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죠. 예. 뭐 어떻게든 C를 하면은 그러니까 구단에서 C는 절대 안 할 거고 D, FA가 되는 거는 박병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 A나 B 확률이 가장 높은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A고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박병호 선수의 경우의 수 여기까지 보셨고요. 예, 일단 혹시 예.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박병호 선수 응원합니다. 예, 저도 응원합니다. 예, 제가 LG 트윈스 팬으로서 박병호 선수 좋아했거든요. 쿨하시네요. 예,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PD님 다음에 뭐 준비돼 있으시죠? 네. 오늘이 또 짤막한 이슈. 주권 선수가 WBC 중국 대표로 나가죠. 중국 측에서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중국 감독이 주권 선수는 메이저리그 5선발급의 포텐이 있다. 한번 이 정도 된 투수와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WBC는 아시다시피 국적 그 범위가 좀 폭이 넓어요. 예, 맞습니다. 좀 이게 뭐 국가대표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죠. 그냥 혈통 대표라고 말이죠. 혈통 대표. 그래가지고 저 WBC가 인기도 없고 나올 선수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WBC 사무국에서 좀 이 선수 저 선수 다양한 국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주건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근데 예,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11살 때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어요. 음,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해외 동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네네. 들어오면 국적 회복이지만 주권은 원래부터 중국인이었거든요. 네. 조선족. 그래서 국적 회복이나 귀화자 상태여서 군대도 안 가요. 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님이 다 그 중국 혈통이기 때문에 본인도 중국 국적이 선택 가능했고 그래서 이렇게 출전을 한다고 해요. 그런 선례가 또 있죠. 메이저리그 중에서도. 예, 뭐 A로드 같은 경우도 도미니카 이민자 출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따서 미국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서 메이저리그 팀에 입단을 했는데 1회 WBC 미국 대표로 나가고 손민환한테 3구 삼진 나갈 때. 예, 예. A로드 3구 3진 나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2회 때는 본인의 혈통인 도미니카 대표로 참가를 했어요. 예, 뭐 어쨌든 저렇게 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뭐 실제로 이번에 WBC 좀 변방 국가들을 보시면 네. 원래 자기 국적이 아닌데도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뭐 이안 킨슬러, 디트로이트의 예, 디트로이트 이루스죠. 이루스 그 친구도 유대인이어서 이스라엘로 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나온다고 하죠. 미국으로. 미국 예. 맞나요? 예, 미국으로 예. 출전한다고 합니다. 아쉽죠. 예, 이스라엘이었으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예, 우리한테는 뭐 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죠. 킨슬러 선수가 가버린 건. 예, 어쨌든 뭐 주건 선수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나라를 버렸다. 뭐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국가를 이거는- 버렸다. 뭐 전혀 되도 않는 말이고요. 예. 이거는 WBC 룰을 몰라서 그래요. 예, 룰을. 응원해줘야죠. 예. 주건 선수. 그냥 가서 좀 한 단계 더 높은 상대를 만나서 본인이 네. 성장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지. 네. 이걸 가지고 뭐 짱깨가 어쩌느니 뭐 이런 말 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주건 선수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2017년 KBO 리그 순위 예측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저는 석현 씨가 LG 팬이시잖아요. 네, 저 LG 팬입니다. LG가 이번에 차우찬 영입했죠. 네, 그래서 석현 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혹시 PD님 석현 씨 먼저 진행해 주셔도 될까요? 저 먼저요. 네. 네.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즌과 달리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쭉 정해봤어요. 예,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정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순위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위 두산. 예. 1위 두산은 뭐 오탁식으로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아가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엠블럼 바뀌었네요. 이쁘게 바뀌었죠. 근데 저는 2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일단 가려고는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리고 LG가 4위에서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적어도 좀 대세로 동의합니다. 예, 4위. NC가 4위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태양 선수가 주작으로 나가 떨어진 게 좀 크죠. 예, 이유는 이따 좀 길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넥센도 5위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올 시즌 플루크였어요. 근데 저 팀은 저력이 있어서 네.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6위 하나, 7위 롯데. 이대호가 왔지만 7위. 엘롯기 중에 론만 저기 있네요. 론만 가려고 못하네요. 그렇네요. 저 친구 한참 또 기아랑 LG 못할 때는 지만 혼자 하더니 예.
그리고 SK가 8위, 삼성은 9위. 아쉽게도 KT도 11위로 예측을 했습니다. 삼성 팬이지만 9위 할 것 같아요. 저 올해 야구 진짜 속편하게 볼 겁니다. 예, 롯데는 내심장님께서 롯데는 수긍함 6, 7위라고 말씀하셨고, 예, 존신아님께서도 한화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죠. 먼저 서기현 씨 생각을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1위 두산, 한줄평, 왕조의 시작. 예, 저는 두산이 옛날에 과거, 현대,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이 그랬듯이 지금부터는 이제 두산의 시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KBO 리그는 두산 거다. 예, 두산 씹어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지난 시즌 전력, 뭐 저기 김재환 그 친구랑, 아, 예, 이렇게 스팀팩 한번 거하게 빠신 분도 네, 있으시죠. 하여튼 그 친구랑 뭐 용병들, 니퍼트, 보호대, 사기템 2명 그대로 안고 갑니다. 그리고 전력을 이탈한 친구들이 없잖아요. 없죠. 예, 전력을 이탈 정수빈 정도? 그런데 정수빈은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예. 예, 그 역할을 해줄 선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친구 너무 간의 기별도 간지도 모릅니다. 예, 여성 팬들만 알아요. 어쨌든 그리고 거기에 근데 이용찬이 추가됐어요.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두산에. 불펜. 예, 불펜과 오선발이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용찬이 추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즌 한창 스텝업한 브레이크 아웃한 모습을 보여줬던 오재일과 박건우는 오히려 저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올 시즌. 박건우 인정합니다. 네, 이 친구들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라고 하죠. 시즌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큰 위기 없이 쭉 1위 할 것 같아요. 저는 옛날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WBC 후였죠. 지금 보니까요. 예. 양의지, 예. 허경민, 예. 김재호, 민병헌, 네. 박건우, 오재원, 이현승 이렇게 7명이 나가거든요. 장원준까지. 아, 장훈주, 아, 죄송합니다. 예. 8명이 나가죠. 예.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예. 국대가 리빌딩도 아니고 네. 그냥 이 국대에서는 또 할 말이 많은데 저희가 또 카드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체할 만한 선수가 그 친구들이 다 탑급은 아니거든요. 장원준, 양의지 뭐 이 정도, 민병헌 정도는 죄송합니다. 민병헌 정도는 국대급이에요. 근데 사실 오재원, 이현승, 허경민 이런 친구가 국대급은 아니거든요. 예. 대안은 충분히 많죠. 도대체 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산 팬들도 슬프고 저희도 흐릿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키플레이어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이용찬이랑 오재원. 그나마 오재원이에요. 왜냐면은 오재원이 작년에 프리미어 11을 나갔다 왔죠. 그래서 이미지 세탁을 싹 하고 왔습니다. 예, 우리 혐이었는데 예. 이제 우리 혐. 예, 우리 혐이 됐는데 어쨌든 근데 갔다 와서는 이미지 세탁은 했는데 성적은 떨어졌어요. 3년 연속 30도루를 하던 오재원이 작년에 프리미어 12 갔다 오더니 도루가 1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마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은 조금 성적에 금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위는 두산. 예. 그리고 2위 볼까요? 2위는 기아. 아, 제가 LG 팬이라서 기아한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 좀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작년에 기아가 거둔 성적이 70승 73패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전력이 또 그대로 갑니다, 여기도. 빠진 전력이 없죠. 이탈 전력이 없죠. 근데 오히려 추가된 전력이 일단 최영우. 작년 WAR 7.9의 최영우. 2대5급 성적을 찍은 최영우가 와버렸고 거기에 안치홍과 김선빈이 후반기에 복귀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새로 뽑은 외국인 용병 이름 뭐였죠? 미네소타의 패틴도 있고. 패틴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버나디나 이름 헷갈리는 버나디나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버디나드 버나디다 아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예 그거 하시죠? 뭐지? 공감하시죠? 하나가 5위권 아닌가요? 아니 너무 하시네.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사기예요 이 친구들도.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저 김주찬이랑 임창용이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김주찬은 저 상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페이로이드 아닌가요? 작년에 너무 건강했어요. 원래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예. 이 친구가 좀 아파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아팠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는 김주찬을 상수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임창용 선수는 나이가 아주 많이 차셨어요. 야구 선수, 야구 또 이제 원데이 투데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야구를 보다 보면은 저 친구가 말년에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병규 선수나 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한 40살쯤 돼가면 에이징 커브가 급격하게 꺾여요. 진짜로. 예,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꺾여요. 작년에 그렇게 잘했다가 확 꺾이면서 이제 은퇴하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많죠. 임창용 선수도 그렇게 봅니다. 예. 에이징 커브, 예. 사실 저 정도 나이 그리고
젊었을 적에 받았던 혹사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올해 당장 수가도 그렇게 이상할 게 없으신 분이죠. 예, 그렇죠. 심지어 국대도 뽑히셨고 예, 그리고 사실 또 기아가 제목은 많아요. 홍건이나 저기 또 신동섭, 예, 그렇게 한승혁. 예. 마무리 후보들은 많은데 사실 딱히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준 친구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빨리 뭐 넘어가죠, 이제. 3위 LG. LG. 예. LG가 저는 이제 한 줄 평을 5차 있을 때 어떻게든 한번 이라고 했는데 5차가 뭐냐면 오지환 차우찬. 예. 차우찬을 야심차게 LG가 영입을 했어요. 근데 계약 기간이 4년이죠. FA라서 4년인데 오지환이 올 시즌 끝나고 군대를 갑니다. 네. 그럼 2년 동안 공백이 생기죠. 그럼 오지환과 차우찬 최고의 전력이거든요. 이게 박용택이 건강하고 저는 지금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을 해가지고 지금 2017년이니까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LG가 누릴 수 있을 수 있는 가장 호화기가 지금이 아닌가. 올해 바로 2017년. 왜냐면 오지환과 차우찬이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올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 LG가 가을 야구 하는 건 확정적이고 예. 가을 야구에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일단 3위까지로 가고 예. 그러고 기아를 잡고 한국 시리즈로 갈 것 같아요. 가선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저는 5할이라고 봅니다. 5할이요? 예, 두산이랑 LG는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봐도 상대 전적 작년에 두산이 엄청 잘했잖아요. 유일하게 상대 전적이 비슷한 상대 팀이 롯데랑 LG였죠. 예, 전력과 상관없어요. LG랑 두산은 만나면 그냥 5할입니다. 박용택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오지환이 시즌 아웃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5할이에요, 얘네들은. 예,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지환과 차우찬이 있을 때 어떻게든 한번 달려보지 않을까. 허프 재계약했죠. 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상수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류제국이랑 서상우. 서상우는 사실 저 선수가 네. 풀타임으로 뛰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네. 성적이 나오나. 네. 그러니까 류제국도 저는 조금 LG 팬인데 불안해요. 작년에도 엄청 스태티지로 성적만 보면 진짜 최고로 잘했거든요. 1루예요. 무한 투수 중에 탑이었죠. 윤성환이랑 같이. 그런데 저것도 후반기에 갑자기 버닝해가지고 막 쌓은 거거든요. 전반기 엄청 부진했어요. 그리고 1회 후반기 한참 달릴 때도 1회는 계속 고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1회에 항상 예, 불안한데 류재국 선수가 올해 해도 그렇게 해줄까? 커브가 주목이잖아요. 커브를 주목이로 하는 선수들은 언제든지 좀 그 약점이 있죠. 기복을 타요. 그리고 높게 제고되면 한 방에 가죠. 네, 그리고 서상우 선수도 타격 포텐은 최고예요. 타격 포텐은 최고인데 수비 포지션이 없죠. 예, 포지션이 없는데 올 시즌 1루로 계속 돌리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예. 정성훈이랑 올 시즌 LG랑 계약을 하는데 협상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LG가 이렇게 배 내밀면서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서상우 선수가 올 시즌 수비에서 꽤 성장을 많이 했어요. 이군이랑 이런 캠프 같은 데서 얼마 전에 올라왔거든요. 서상우 선수가 수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직캠으로. 믿어 볼만한가요? 예,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고 서상우도 본인 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 있다. 예, 올 시즌은 타자 서상우가 아니라 일루수 서상우로 불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사실 진짜 타격 포텐으로 보면 저는 박용택급이라고 봅니다. 이 친구는 진짜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LG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제가. 아, 괜찮습니다. 저도 삼성 얘기 길게 할 거여서 예. 그리고 4위 NC가 4위. 님은 갔습니다. 잘 가요. 누가 갔을까요? 테임즈도 가고 예. 이태양도 가고. 예, 많이 갔습니다. 테임즈 선수를 간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테임즈가 사실 KBO 역사상 KBO 리그가 82년 개막을 하고 나서 최고의 타자였어요. 테임즈. 40-40을 최초로 해냈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최고의 타자가 테임즈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떠나버렸고 새로 영입한 친구 스크럭스였나요? 예. 그 친구가 뭐 30홈런을 쳐도 테임즈만큼은 아니에요. 예, 저도 예. 스크러스 기록 절대로 테임즈 선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면 거의 현역 메이저리거가 와도 그런 성적을 낼 거라고 쉽게 장담은 못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뭐 진짜 그렇죠. 진짜 현역 메이저리거 와도 힘들죠. 2대5 현역 메이저리거 왔는데 이게 테임즈급의 WAR 기록할 수 있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보루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NC는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올해. 그리고 스튜어트도 방출을 했죠. 새로 용병을 2명이나 긁어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둘 다 성공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학 선수도 지금
뭐 범죄 하나 연관이 돼 있죠. 연루가 돼 있죠. 도박이 무혐의가 돼 있긴 한데 예. 그 건 때문에 뛸 수 있을지 뛸 수 없을지는 아직 예. 잘 모르죠. 저는 그래도 NC가 약간 프런트가 눈치를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지는 게 조금 때리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토종 선발들 좀 힘들죠. 구창모 선수나 뭐 최근강 선수가 보여준 건 있긴 하지만 상수는 아닙니다. 당장 뭐 장현식 이런 선수들 네. 밀고 가야죠. 박민우 선수는 올 시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수비가 전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요, 이 친구가. 저는 박민호 선수 얘기하면 떠오르는 네. 게 있는데요. 박민호 거르고 LG가 조윤준 지명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조현준 진짜 저는 올 시즌 40인 드래프트에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밖으로 빠질 거라고요? 예, 제발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라운드 군면제 대졸 포수인데 뭐 예. 이렇게 가게 되네요. 어쨌든 박민우 선수, 저는 박민우 선수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클리브랜드의 린도어 선수. 아 린도어. 예, 펀치력 정도 있고 야구 재밌게 하고 수비력 괜찮고 오툴. 예. 아이고 예. 체육 조건도 좋잖아요, 박민우 선수가. 호리호리하죠. 예. 좀 딸기상인 저런 얼굴들이 좀 잘하죠. 예,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런 정도의 제목을 보고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박민우 선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 더 잘하면서 약간 삼성의 구자욱처럼 좀 앞으로 향후 팀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넥센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한줄평은 딱 염경합이죠. 한마디로. 예, 아무래도 그 사람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네. SK 감독으로 가지 않겠다 했는데 SK 단장으로 가셨어요. 네, 말은 지켰습니다. 네. 어쨌든 염경엽 감독 한창 야구 팬들끼리 한창 맨날 파이어가 났던 게 넥센은 이장석 발이다. 아니다. 염경엽 발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올 시즌 많았죠. 드디어 그걸 한번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정석 감독의 역량보다는 네. 그냥 이장석 단장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가 좀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동안 넥센이 뭐 박병호, 강정호 키웠던 거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염경엽 덕분이었는지 아니면 이장석 구단주의 그런 뭐 그런 것 덕분이었는지 올 시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장석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 대표이사 따로 세웠잖아요. 네. 그 사실 그거는 허수아비예요. 예, 헛섭입니다. 예. 장선실세. 예. 이장석이 약간 지금 또 이 친구도 뭐가 연루가 돼 있죠. 예, 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거 내려온 거예요. 잠깐 내려온 거고 뒤에서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악 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비선 단장의 적절하신 네, 표현입니다. 예, 이 말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석의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그리고 뭐 키플레이어는 김세현을 뽑았습니다. 김세현이 저는 올 시즌처럼 내년 시즌에도 해줄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 빙글에 올린 컨텐츠가 있는데요. 네. 저는 김세현이 과연 김영민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네. 지금 모습 계속 보여줄까 이렇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올 시즌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피칭 수가 적죠. 구종이 적어요. 아,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1년 반짝하고 사라졌던 마무리 많습니다. 많죠. 예, 저는 그 길을 걷는다고 봐요. 그리고 대신에 한현이랑 조상우가 건강하게 복귀한다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겠죠. 예. 네. 그리고 김하성 선수도 올 시즌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올 시즌은 그동안 한창 비교가 됐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김재호랑 오지환이랑 비교가 됐었는데 저 올 시즌은 혼자 김하성이 브레이크아웃을 해서 독보적인 성적을 찍고 평화왕으로 골든글러브를 예, 좀 뭐 이변 큰 이견 없이 먹지 않을까. 강정호의 뒤를 드디어 잇는다. 네,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융 장문호 예, 잘 알죠. 네, 근데 싸융 중에 일단 싸는 터졌잖아요. 장도 나가서 잠깐 터지긴 했고 무는 군대에 있고 오도 잠깐 잘했고 이제 6만 터지면 되네요. 용은 터질까요? 아, 근데 저는 불펜으로라도 터진다고 봅니다. 나이가 33살이 되든 4살이 되든 터지긴 터진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넥센도 이렇게 알아봤고 하나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 억제기가 생성됐습니다. 예, 론 하시는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종훈이라는 억제기를 영입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예, 제자인데 가능할까요? 예. 아, 제자요? 예. 이거 잘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예, 좀 단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는 느낌이긴 한데 예, 억제기가 무슨 소리냐면은 김성근 감독을 드디어 억제하고 있어요. 단장 박종훈이. 예. 손발 좀 서서히 자르고 예, 그 김성근 선수 감독이 얼마 전에 막 인터뷰를 했죠. 투덜투덜. 단장이 스프링 캠프에 저희 그라운드에 들어오는 게 어딨냐. 이렇게 다른 팀 다 들어옵니다. 예. 그게 야구 감독은 그냥 매니저잖아요. 네. 그런데
단장은 이제 제너럴 매니저,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매니저니까 어떻게 그라운드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억제기가 생겼기 때문에 올 시즌 하나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존에 복귀 자원이 좀 많죠. 배영수 선수나 뭐 송은범, 최진행, 최진영도 예, 있고.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어도 최진행도 복귀를 하는데 저는 키플레이어를 최진행을 뽑았어요. 최진행을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최진행이라기보다는 좌익수 자리를 조금 키플레이어로 두고 싶은데 한 자리 좌익수 자리가 그나마 좀 구멍이었는데 이 자리만 메꾸면은 한화의 타선은 국대급이 됩니다. 그 자리에 원래 장민석, 김경원이 나왔다가 네. 양성구가 나왔다가 네. 최진행이 나오면 좀 무게감이 다르죠. 최진행이나 지금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신성현 선수. 아, 타격 재능은 인정받은 신성현 선수가 내야에 있다가 지금 외야수 수업을 쌓고 있어요. 이 연습을 잘해가지고 자익수로 나오면은 최진영이든 신성현이든 누가 됐든 이 자리를 계속 한 시즌 동안 잘 메꿔주면은 하나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미 뭐 송광민이 외야 전향에 실패한 마당에 신성현이라도 외야로 갈 수 있다면 네. 그건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시나님께서 머니볼 영화 보면은 기절할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네. 세이버 매트릭스의 존재를 아직 모르실 거예요. 적절하시네요, 진짜. 예, 혼자 지금 70년대, 80년대에 살고 네. 계세요. TV 컬러로 나온다는 거에 대해 참 놀라워하실 그런 분이세요. 네, 어쨌든 또 이제 말도 많고 저거 많 롯데 예. 롯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돼지형이 돌아와죠. 예, 이대호가 왔습니다. 이대호가 오긴 왔는데 저는 이대호를 영입한 것보다 황재균을 놓친 게 좀 더 뼈아프다고 봐요. 일단 3루 대안이 없어서 예, 왜냐면은 이대호는 1루수인데 황재균은 코너 내야수 3루수거든요. 예. 그것도 이대호는 평범한 수비의 1루수예요. 평범한 수비력을 가진 1루수인데 황재균은 국대급의 수비력을 가진 3루수거든요. 이게 좀 크다고 봅니다. 이대호가 일본에 가기 전에 그 직전에 한국에서 기록한 WAR이 6 정도 되거든요. 6이 조금 넘는데 황재균 선수가 올 시즌 기록한 WAR이 6이었어요. 예. 그네요. 예. 그런데 과연 이대호가 온 게 롯데 팬들은 일단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LG 팬인데 기분이 좋거든요. 이대호가 온 게. 그런데 그 롯데가 새로 뽑은 타자 형이 있죠. 타자 네. 외국인 선수가 앤디 번즈인데 이 선수가 내야 수비가 굉장히 괜찮아요. 2루랑 3루 둘 다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훈련을 2루로 받고 있고 네. 3루에 오승택을 돌린다고 하는데 네. 조원우 감독이 진짜 무시무시한 인터뷰를 했어요. 3루에 정훈도 고려 중이라고. 네. 이래서 안 돼요. 네. 거기에 감독의 문제예요. 투수 네. 타자 문제 이전에 감독의 문제예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오승택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3루. 오승택 선수가 3루 수비를 진짜 안착을 해서 홈런 1년 10개 정도 쳐주면서 정은 정도의 성적만 2루를 받아 정은 정도의 성적만 내줘도 롯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근데 오승택 선수 같은 경우 이미 타격 포태는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2, 3년이 네. 지나면 그 공백을 메워줄 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근데 2, 3년을 두고 보기에는 이대호 선수의 나이도 있고 강민호랑 손아섭 올 시즌 끝나면 떠납니다. 올 시즌 무조건 쇼부를 쳐야 돼요. 롯데는. 그런데 저는 시즌 개막하고 나서 이대호 효과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승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정훈이나 2루랑 3루 이런 데서 번지까지 같이 헤매버리면은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나는 3루수다. 옛날에 나는 좌익수다 한 것처럼 롯데가. 예. 그거 경합 펼치면은 롯데가 분위기를 잘 타는 팀이잖아요. 시즌 개막하자마자 강민호 선수도 포수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변수예요. 그것도. 근데 일단 네.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이대호가 왔고 오승택을 밀어준다고 하니까 네. 손용석, 박종윤을 안 봐도 된다는 거에 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어쨌든 롯데는 조금 잘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근데 오승택을 제외하고도 투수력이 좀 의문이 있죠. 윤기련, 송승락도 반등할 기미가 보이나요? 작년에 저는 반등할 기미가 1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 윤기련 같은 경우는 FA 전 시즌부터 네. 그 정우람, 전유수를 비롯한 다른 불펜 투수들의 보호를 받아서 네. 스탯이 좀 포장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손승락은 좀 의외예요. 그런데 하나 변명거리를 찾아주자면 1.1이닝 세이브가 굉장히 많았어요. 8회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 점은 좀 감안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대호는 그래서 아쉽게도 이대호가 왔지만 황재균의 공백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7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족발 먹고 싶다. 네, 근데 네. 이게 와사비 마끼님 좀 맛이 가신 것 같은데, 네. 예, 좀 PD님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쨌든 그리고 SK는 님은 갔습니다. 네, 아까 NC 때 님은 갔습니다 했는데 SK도 한번 가셨죠 한 분. 예, 그 왼손으로 공 던지시는 분 가셨죠. 예, 김광현 선수가
FA 계약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양심적이네요. 숨기지 않았으니까. 예, 수술을 해가지고 1년 정도는 그라운드에서 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 투수진에는 보면 일단 켈리랑 다이아몬드가 원투펀치를 맡아야 할 텐데 그 3선발 역할로 박종훈 선수를 지목하신 거죠? 예, 저는 박종호 선수가 토종 에이스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 윤희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윤희상 선수도 포커볼러라서 워낙 기복이 좀 심하고 박종훈 선수가 이제는 조금 보여줄 때가 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이 친구도 공은 좋은데 공은 진짜 신기해요. 저걸 어떻게 쳐? 무브먼트 보면 저걸 어떻게 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걸 저 진짜 박종훈 선수 보면 안타까워요. 예. 뭐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 0점이 문제고 또 네. 타자는 탈주효과의 대명사죠. 예. 박종훈 선수는 뭐 사이드암이라기보다는 언더핸드죠. 정통 언더핸드죠. 그거 언더핸드. 예, 우리나라에서 타점이 가장 낮습니다. 예. 옛날 와타나베. 와타나베 예. 특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정희윤 선수 저는 꼽았는데 작년 SK의 흥망성쇠는 정희윤에게 완전 그거였죠. 정희윤의 타격 페이스랑 SK의 팀 페이스가 이렇게 정확히 곡선을 같이 했습니다. 예. 정희윤이 한창 홈런 치고 탈지 효과 얘기할 때 엄청 잘 나갔다가 최승전 나가리 되고 정희윤 선수가 이제 9월이었나요? 전체 KBO 리그 타격 꼴찌할 때 SK도 5강에서 탈락을 했죠. 예, 말도 안 되는 연패를 거두면서 탈락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희윤 선수가 올해 FA 딱 받으면서 좀 잘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삼성으로 넘어가실까요? 예. 힘내라 자우가. 오탁 씨가 삼성 팬이신데 예.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힘내라 자우가. 근데 저도 그 말이에요. 좀 예. 당분간은 승엽이 형 은퇴하고 나면 너가 많이 고군분투해야 할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욱 선수가 입단하기 전까지만 해도 삼성 뭐 우승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예. 근데 구자욱 선수 오자마자 예,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쨌든 뭐 키플레이어 우규민이라고 보는데 우규민 선수가 작년에 좀 못했죠. 예. 올 시즌 잘해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은 고질적인 부상인 허리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 팬 입장에서 차우찬이 우규민으로 바뀐 셈인데요. 네. 뭐 플러스가 되게 힘들 것 같고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얼마나 마이너스냐, 0에 얼마나 더 가깝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타자는 이승엽 선수라고 했는데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 마지막 시즌인데 1루수를 본다고 하죠. 예. 간간히 1루수를 본다고 하는데 이승엽 선수가 일단 지명타자 자리를 비우고 1루로 돌아오게 되면은 지명타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모든 삼성 팬들이 조금 기대하고 있는 나성현 선수나 이런 친구들을 긁어볼 수 있습니다. 나성형도 이제 벌써 30이 넘었는데요. 네. 이제 터져야 합니다. 제발. 네, 그런 친구가 정희윤이나 최승준처럼 터지면은 삼성도 그래도 조금 이득이죠. 예, 이득이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KT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KT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했습니다. 근데 무슨 배짱으로 전력 보강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했는데 산다 이 라이브 말고 죽지 못해 산다 바이잖아 바이. 예. 샀어야 되는데 이걸 또 못 샀어요 얘네가. 우기민 황재균 다 찔러봤는데 찔러보면서 또 언론 인터뷰로는 우리는 오버페이 안 해 이러면서 무슨 뭐 선비인 척하면서 결국 또 못 샀어요 FA를. 그런데 예. 요새 KBO 네. FA 시장 거품인 거 다 알잖아요. 오버페이인 거 다 아는데. 아니 오버페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오버페이란 말 자체를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게 FA가 뜻이 뭡니까? 자유시장이잖아요. 네. 자유시장에서 차우찬을 우리가 100억 주고 샀는데 그게 적정까지. 그게 왜 오버페이입니까? 예. 뭐 이원석 30 몇억? 네. 네. 28억. 28억 주고 샀는데 그게 적정가인 거예요. 오버페이가 없습니다. FA. 자유시장에는 오버페이가 없어요. 근데 KT는 끝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못 샀어요. 올해 똑같다고 봅니다. 네, 이 친구들은. 그리고 키플레이어 장시환을 뽑았는데 장시환 작년에 엄청 못했잖아요. 예. 예, 작년에 뭐 방어율이 6점이 넘어갔죠. 약간 감독이랑 저는 그게 좀 안 맞았다고 봐요. 조보면이랑 선발이랑 불펜 막 굴리면서 안 맞았는데 그래서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김진욱으로. 예. 김주석 감독님이랑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데 근데 또 9대에 뽑혔어요. 맞출 시간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KT 올 시즌도 여지없는 꼴찌라고 봅니다. 저는 올 시즌이 더 힘들다고 봐요. 마르테도 없고 저 용병도 제대로 못될 것 같고 이대형도 올해처럼 해줄지 모르겠고
그건 저랑 비슷한 예, 생각이에요. 이제 오탁씨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오탁씨 한번 볼까요? 저도 뭐 대체로 비슷한데요. 네. 뭐 먼저 살펴보시면 제 순위는 이래요. 그런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네. 먼저 두산 똑같아요. 먼저 WBC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미 현재 차출돼 있는 선수들은 다 대체자들이 마련돼 있어요. 양의지 없을 때 박서혁이 밥값은 해줬고 아 그렇죠. 허경민, 김재호, 오재원 없어도 류지혁이랑 서예일이 있어요. 아 류지혁 예 물건입니다 그 친구. 이미 류지혁은 주전급 WAR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1.2였어요. 네. 최주환도 대타감으로 괜찮고 외야도 박건우, 민병헌이 없더라도 조승이랑 정진호가 1년에 한 30게임 정도는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WBC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 문제- 친구들은 뭐 국대 나가는 게 예. 습관에 대한 친구들이라. 그런데 문제는 네. 불펜이랑 숨은 5선발 찾기가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에 지난해만큼의 화력을 좀 덜 보여주던가 네. 아니면 정재훈이랑 이현승이 밥값을 못하면 홍상삼이 혹사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용찬은 5월이 돼서나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한 7월쯤? 네. 그러면 홍상삼이 한 4월부터 6월까지 미친듯이 구를 거예요. 작년 후반기에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야구공으로 오목을 해요. 오목이요? 스트라이크 존이 스트라이크 존 공이 점점 일자로 가요. 아 그렇죠. 오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자들이 점수를 낼 때 확 내주던가 아니면 다른 불펜 투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장단이 확실한 팀이에요 이 친구들도.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수가 많아도 1위로 예상하는 이유가 작년에 두산의 판타스틱4 니퍼트, 보우센, 장훈준 그리고 유이관 이 4명이 70승을 거뒀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2위부터 5위까지 예상한 팀들을 살펴보니까 NC가 작년에 선발 4명이서 46승을 거뒀고 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기아가 39승 네. 그리고 LG는 석연씨 좋으시라고 네. 우규민을 빼고 그 자리에 차우찬 넣고 네. 커프랑 코플랜드 승수를 합쳐봤어요. 네. 그런데 44승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네. 넥센이 46승이고 네. 선발이 확실하니까 무조건 1위 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70승 진짜. 야, 선발 4명, 4명이죠. 4명 중에 한 명 시즌 아웃 때도 40승은 거의 보장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일단 니퍼트가 22승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NC로 넘어가 주세요. 예. 근데 NC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용병복이 있다 보니까 토종 선발진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던 팀이에요. 이재학, 이태양, 또 심지어 뭐 이민호나 노성호 이런 애들까지 기회를 네. 줬는데 일단 이재학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태양은 떠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키플레이어는 이민호가 어쩌면 토종 1선발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작년 후반기부터는 뭐 좋은 모습 보여줬죠. 예, 작년 플레이오프 때 불펜 나와서 막 150 찍고 스플릿서 네. 막 140 던지고 아, 그렇게 잘할 LG랑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이번에 투수 용병을 2명을 해커랑 맨십으로 가고 있는데 전 사실 맨십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타점이 어느 정도 높은 투심 투수라면 한국에서 통해요. 근데 불펜이라는 점이 조금. 아 그런데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좀 초반에 버벅대긴 하겠지만 결국에 자기 밥값은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해커의 건강이 더 우려돼요. 왜냐 지난해도 그 한 2달 가까이 결장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스크럭스가 아무리 잘해도 그 테임즈를 뛰어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리그 기록을 보니까 전형적인 트리플 A랑 메이저리그 사이는 쿼드러플 A형 타자예요. WAR 0인 예, 대천수 정도. 딱 메이저리그 평균. 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안 통하고 마이너리그는 씹어먹고. 근데 테임즈 기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테임즈보다 삼진은 더 당하겠지만 파워는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쿼드러플 A형 파워히터들에게 아시아 야구는 엘도라도거든요. 떼돈을 벌 수 있는 리그예요. 그래서 스크럭스가 어느 정도 선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로 권인홍 꼽은 이유는 당장 이호준이 올해 좀 버벅대다 은퇴할 수도 있는 마당에 우타 거포가 필요하다고 달 감독이 작년부터 전역하자마자 엔트리에 포함시켰는데 잘했죠. 예 이렇게 되면 권희동이 키플레이어로 봐야죠. 그렇죠. 와. 괜찮네요. 권희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해주신 박민호나 이런 선수들은 기본 평탄에 칠 것 같아요. 네. 뭐 포수 문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 어떻게 김태군들을 1년은 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3위는 기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위를 기아를 예상했고 4위를 LG 예상했는데 이유가 기아 타선이 LG 타선보다 상대적으로 양학을 조금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양민학사를. 그거는
조금이 아니고 월등합니다. 기아 타선이랑 LG 타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양민학선을 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투수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야수들이 점수차가 벌어지면 경기에 자주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그 점에서 저는 올해야말로 홍건희 선수가 자기 포텐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개인적으로 구위나 커맨드, 기술적인 요인들은 다 완성이 됐고 네. 이제 본인이 보여줘야 돼요. 기록으로. 네. 지금 원석 중에는 KBO 리그 최고지 않나. 예, 이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치면 다 깎았고 이제 포장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포장만 하면 돼요. 그리고 타선이 쉬러 갈 곳이 없는데 일단 버나디다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 기록을 살펴보니까 네. 전 개인적으로 제2의 아두치 예상합니다. 네. 저희가 몇 주 전에 용병 예측을 했었는데 약간 비슷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예. 버나디다 같은 경우는 그 아두치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비는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하이라이트 필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나이가 84년생 좀 많아요. 네. 그리고 팀이 작년 뉴욕 매치였는데 뉴욕 매치가 좀 외야진이 잘 갖춰져 있어요. 네. 라가레스, 그랜더슨, 그렇죠. 뭐 콤포토 이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스페데스. 팀이었다면 한 번쯤은 본인이 그 메이저리가 승격이 되었어야 하는데 못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량으로 따지면 메이저리그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김호령이나 뭐 안치홍 1번 치던 그런 타순보다는 더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키플레이는 김주찬 FA 시즌입니다. 긴말 필요 없죠. 예.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이상훈, 봉준근을 잇는 차우찬이라는 좌완 8.15볼러를 영입했죠. 근데 일단 1선발은 허프가 맡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허프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허프랑 서상우 선수를 꼽은 이유가 이 두 선수가 작년에 풀타임을 시즌 소화 안 했어요. 아,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상우 선수는 좀 기복이 있긴 했지만 네. 이 두 선수보다 나올 때 잘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두 선수가 풀 시즌을 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쵸. 어떤 성적을 띄나. 아, 허프의 풀타임 성적은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저 개인적으로 15승 생각합니다. 15승이요? 예. 이닝은 어느 정도? 이닝은 그래도 한 190이닝 정도? 아, 네. 많이 기대. 근데 친구도 좀 장단이 확실하거든요. 투피치 투수. 그런데 체인지업이요. 네. 그 단기전 기아와의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네. 그렇게 자신 있게 꽂고 타자들도 초구랑 2구째는 무조건 직구인 걸 네. 아는데 못 치어요. 예, 알고도 못 치는 게 좀 신기한데 올해 좀 분석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아, 분명히 위기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저 정도 클래스의 선수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양상문 감독이 리빌딩을 잘했어요. 타선 리빌딩을 착실하게 해서 네. 20대 중후반 타자들이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차우찬이 가세했잖아요. 차우찬이 12승 투수인데 아까 여기 댓글에 말씀해주신 분들께서 차우찬이 그렇게 급 높은 투수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에서 절대 안 빠지는 견적이 서는 좌완 투수가 로테이션에 버텨준다면 그쵸? 그것만으로도 팀에 있어서 충분히 이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즌 초반에 코플랜드랑 그리고 우규민이 까먹은 승수만큼 샤오천이 채워준다면 뭐 4위를 넘어서 3위, 2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수하시네요. 그리고 5위 넥센. 근데 저는 이 팀은 구단 운영이든 경기력이든 매 시즌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타 팀의 예상을 다 뒤엎었어요. 그쵸. 그래서 진짜 섣불리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었던 팀인데, 먼저 일단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조상우랑 한현희가 돌아와요. 네, 걔네들 뭐 9대급 불펜들 친구들이죠. 예. 예, 뭐 종착점은 전 개인적으로 조상우는 언젠가 선발로 가지 선발로, 않을까 싶지만 이 두 선수가 예전에 불펜에서 함께 뛰던 2014년에 WER 6.36을 합작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올 시즌 중반에 뭐 이보근이 진짜 홀드한 가지도 않은 홀드왕이었고 네. 뭐 김상수가 나올 때마다 털리는데 쓸 수도 없어서 썼을 때 김태형까지 해가지고. 예. 그 시점에 조상우와 한현희가 등장을 하면 팀이 조금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 조상우와 한현희의 복귀는 장정석 감독 취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진짜 둘이 하면 윤기라 송성상 것보다 더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돼요. 예. 비교가. 그런데 또 넥센이 원래 용병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씁니다. 해켄도 처음에 싼 맛에 데리고 와서 잘 써먹어서 옵션 붙여놓은 거지. 근데 오설리반이 이번에 기본 보장액만 120만 달러가 넘어요. 돈 좀 썼네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작년에 그래도 보스턴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몇 번 올라왔어요. 공 자체는 아시아에서 통할 만한데 또 넥센이 외국인 선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역사가 없었으니까 전 좀 기대가 돼요. 예.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그 친구. 서캠프가 되느냐, 허프가 되느냐. 예. 전 개인적으로 베네켄이랑 비슷한 성적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뭐 핵심 키플레이어로 김하성을 꼽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김하성은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임병욱도 지목하고 싶거든요. 아, 임병우. 네. 근데 임병욱이 안 터지면 올해도 박정음이랑 같이 플래툰으로 돌려야 돼요. 네. 근데 둘 다 또 좌타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타순이 말 그대로 그 타선 폭발의 시발점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타선 연결하는 그런 단타자들의 모임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임병욱이 터져줘야 하고 네. 임병욱 선수가 생각보다 장타 포텐이 있습니다. 예. 예. 연경혁 감독은 임병욱 선수가 뭐 30홈런을 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이미 툴은 완성되어 있어요. 네. 그걸 성적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장정석 감독이 초보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장에 있던 게 아니라 계속 프런트였는데 네. 시행착오가 있겠죠. 예, 넥센이 단장 중심의 야구를 한다지만 결국 경기 중간중간에 운영을 하는 거는 단장이나 감독이거든요. 네. 단장이 무전기로 연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좀 말도 안 되는 몇 차례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신재영이 2년차 징크스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WR이 5.08인데 네. 이게 최고였죠. 예, 토종 투수 3위, 전체 6위. 네. 근데 이 선수가 부진해 버리면 예상 다 꼬여요. 조상호 한현이 돌아와도 신재영이 부진하면 어쩌면 5위 안에 못 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네요. 감독이 운영을 잘해야 돼요, 결국. 박주현 선수도 조금 후반기 들어서 많이 부진했고. 박주현은 후반기 들어선 거의 LG 킬러였죠. 예. LG한테만 잘 던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6위 SK. 저는 개인적으로 SK가 올해 다 좋아졌어요. 염경혁도 데리고 왔고 네. 트레이 힐만 감독도 데리고 왔고 네.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외국인 투수를 영입한 다이아몬드랑 켈리도 괜찮아요. 켈리는 저평가 갑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투수 같아요, 저는. 헥터랑 호프급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김광현이 이탈을 했어요. 네. 김광현이 지난해 11승을 거뒀고 WR이 3.69인데 이 투수가 빠져나갔는데 문제는 대안이 뭐 이정담이나 뭐 이런 애들을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선수들 기존에 김광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위, 6위를 왔다 갔다 했던 팀에 김광현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장이랑 감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5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만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다이아몬드가 패틴이랑 그 마이너리그 세부 스테이지 비슷해요. 근데 이 패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데니얼 김 위원이 말을 네.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패틴은 타자를 압도하는 맛이 조금 적은 허프급의 성적을 찍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라고 다이아몬드 이 친구가 구속이 조금 약하지 않나요, 근데? 평균 구속 88마일, 140km인데 네. 최고 한 14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치고 조금 구속이 약한 것 같아서. 근데 좌안이잖아요. 그렇죠. 좌안이면 일단 통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해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이 안 빨랐고 네. 피어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레일리만큼은 할 것 같아요. 레일리만큼 네. 최소. 그래서 전 또 마지막으로 타자는 정의윤 FA 로이드와 지난해 무릎 부상으로 잠깐 빠져나가 있었던 최승준이랑 김동엽의 풀시즌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쵸. 김동엽도 많이 기대되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걔도 그 친구도 들어오지 않나요? 한동민. 예, 한동민. 네, 한동민도 예, 맞습니다. 교통수리가 좀 필요해요. 네. SK도. 그리고 7위는 하나를 예상합니다. 그분의 임기 마지막 시즌. 근데 아까 말했듯이 억제기를 달아 놓으셨잖아요. 뭐 아까 성현 씨가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니까 짧게 갈게요. 이태양 같은 경우는 토종 1선발이죠, 사실상.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송은범 안 믿어요. 네. 장민재도 선발로만 나올 거라고 절대 예상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예. 그래서 이태양이 결국 역할을 해주었는데 이태양 말고도 중요한 게 두 번째 용병 투수. 오간도의 뒤를 맞춰줄 투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투수. 예. 근데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이태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주석. 하주석. 작년에 두 자릿수 홈런 때려냈고 유격수로 풀타임을 뛰어봤는데 네. 이거보다 더 잘해야 돼요. 수비가 안 늘었어요, 이 친구는. 근데. 일단 예전에 한화가 그렇게 투수력이 약했는데도 가려고 갈 때는 김민재라는 확실한 유격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민재 없을 때도 그래도 이대수가 끝물에 그래도 좀 네. 짜내서 했는데 하주석 지금 유격수 수비하는 거 보면 그 송광민이 볼 때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맞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예, 이 정도. 그리고 8위는 롯데. 이대호가 복귀했지만 투수력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외국인 투수인 파커 마켈 이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158km까지 던졌어요. 네. 그런데 트리플 A에서 9이닝당 볼넷이 6개였어요. 우리나라 건너오는 그 좌한 컨트롤러, 뭐 우한 커맨더 투수들이 1점대를 찍고 오는데 이 선수 6점대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2015년에 린드블럼이 아닌 2016년에 린드블럼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앤디 번즈 같은 경우는 황중인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겠지만 이 선수가 장타툴이 없어요. 결국 5승 태그를 안고 가야 하는데
결국 올해도 매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하위 선발진이랑 불펜이 진짜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똥꼬쇼 보여줄 것 같아요. 아휴. 또 이정민 계속 부려먹을 거고. 그렇죠. 딱 진짜 쓸만한 자원들이 어떻게든 결국 윤기련이랑 송승락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기대가 안 되죠. 이대호 한 명 갔다고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게 네.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삼성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투수 용병들 웹스터, 레온, 역대급 시즌이었죠. 플란데 예. 진짜 제가 욕 나왔거든요 보다가. 근데 라나우도가 좀 불안한 게 웹스터랑 좀 거친 길이 비슷해요. 하지만 웹스터만큼 못하기도 힘드니까 그렇죠. 그보다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반 그 패트릭. 네. 근데 패트릭은 사실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패트릭이 일본에 뛰던 영상을 봤을 때 포수가 미트를 갖다 대면 그 미트를 안 움직이고도 공이 들어와요. 네. 근데 문제는 포수가 잡는 일이 없어요. 다 쳐맞으니까. 아. 구위가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들이 전부 바닥을 쳤지만 어찌됐든 막판까지 5강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좀 비슷할 거라고 보는 게 외국인들이 잘해도 최재원이 이원석으로 바뀌었고 차우찬이 우규민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올 시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정인욱이랑 김기태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를 봐야 돼요. 우리가 장필준이랑 이케빈도 봐야 됩니다. 5강 어떻게 가? 이 멤버로 5강 예. 어떻게 가요? 이거는 거의 팀 재창설 수준이에요. 오탁 씨가 삼성 팬이어서 약간 말이 좀 거치시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열받는다니까요. 예. 당장 마무리가 심창민이에요. 옛날에 정현욱, 안지만 이런 애들 데리고 야구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심창민의 마무리가 8회 임대한 나요. 임대한. 네. 저는 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장필준 선수가 좀 성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장필준 얘는 무슨 깡으로 한 해 1차지면 예. 거부하고 미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배짱으로 전력 보강 안 하는데. 똑같은 심정이네요. 예. 그런데 키플레이어로 주건을 꼽는 게 뭐 불펜은 좋은 선수들 많아요. 조무근이 그래도 좀 리바운딩 할 거라고 그렇죠.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김재현은 그 무지막지한 탈삼진일 때문이라도 무조건 마무리 써야 돼요. 근데 주건이 지금 토종 1선발이에요. 지금 외국인 선수 피어맨드랑 로치 이후에 주건이 3선발로 나오는데 전 로치가 좀 폭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올 시즌부터 용병술로 또 한 명 줄죠. 예. 예. 그리고 타지영병 모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뉴욕 매치 트리플 A에서 포수 겸 1루수를 봤던 선수예요. 네. 그런데 마이너리 기록을 보면 거포보다 중장거리 타자 느낌이 강한데 문제는 다 중장거리라고 예전에 그 마르테나 덴블랙급 타자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봐요. 딱 10위권 팀에 맞는 용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타선은 이번 FA 계약한 이진영이나 이대영 같은 베테랑 박경수 이렇게 믿고 가야죠. 결국 또 그냥 그 친구들 치는 거 하루에 뭐 그 친구들 홈런이나 뭐 점수 도루하는 거나 보면서 경기는 패배하지만 뭐 이대영은 도루했다 뭐 이런 거나 보면서 위안 얻어야 되지 않나 KT 팬분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혁 감독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합니다. 맞습니다. 예. 뭐 쓸 게 있어야 역량을 보여주던가 말든가 하는데 솔직히 올해도 예. 그냥 엄상백, 정성곤 이런 애들 기량 늘어나면 성공한 거예요. 박세진 이런 애들. FA 한 명 사왔어야 돼요. 하다못해 예. 이원석급이나 이런 급이라도 사왔어야 돼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프런트 같은 거 좀 아쉽죠? 예, NC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 그 노진혁한테 유격수 맡겼다가 무너지니까 많이- 트레이드해서 트레이드 뭐 지석훈이랑 지석훈 데리고 데리고 오고 오고 모창민 2차 드래프트로 데리고 오고 손시현, 이정우 시원시원하게 사고 예. 예. 지금 이원석급으로 보여줬던 이호준도 사와가지고 갱생시키고 예. 예, 맞네요. 잘했습니다 운영. 예, 뭐 저희 예상선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뭐 오늘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일단 서로의 소속팀을 조금 자학하고 조금 예. 더 치켜 세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예, 재밌네요. 예, 여러분은 재밌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 예, 지금 한 30분 더 해도 다 오래 계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도 퇴근을 해야 하고요. 예, 네. 저희도 좀 밤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도 더 알찬 주제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